안녕하십니까? 학생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원래 전자회로 3학년 실습을 담당하게 된 교사 유만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은 안 했지만 학교에서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올해 전자회로 시간은 5시간 나눠서 이론 2시간, 실습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은 연산정법기 특성 관찰과 응용 회로를 구성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주로 이론 부분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는 의미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느냐고 의아해하겠지만은 서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를 잘 한다는 것은 남에게 자기 자신을 잘 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3학년은 앞으로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유능한지를 회사 사람들, 즉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와 유능성을 판단해서 채용을 하고 여러분들을 사원으로서 고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문서상으로 자세히 올리는 것은 무리겠지만은 자기의 장단점, 취미, 생활, 장래 희망, 희망 취업 분야 이런 것이면 좋겠습니다. 1, 2학년 때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도 이번 시간에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출석 여부는 여러분들이 출석한 거와 커뮤니티나 OX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올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습 시간에는 2인 1조로 실습을 한 후에 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 결과, 이론 등을 발표를 하고 다른 조들과 그 과정을 토의하면서 자기가 한 실습이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 시간, 매주 한 1조 내지 2조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전체 다 발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한 후에 보고서는 전 학생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어색해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나마 해보려고 합니다. 보고서는 본인이 한 작업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이나 상급자나 주위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라고 해서 반드시 윗사람에게 바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연산정복기에 이용되는 정복회로의 동작 원리, 정복회로의 종류와 구성, 연산정복기 개요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습 시간에 사용되는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실로스코프, 신호 발생기, 전원 공급기, 전압계 등 있을 것이고 향후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많이 접하게 될 장비들입니다. 회사에 가면은 이와 똑같은 장비는 아니지만은 이 장비들을 사용해 보면 같은 종류의 장비를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학년 때 배웠지만은 실습이라는 것은 배운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운 내용이 똑바른지 틀린지 뭐가 다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실습이기 때문에 실습 시간에는 저는 참석을 해야 합니다. 자, 학생들과 선생님과 자기소개를 하고 소통을 했으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 실습을 하기 전에 실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인 정폭회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주 단위로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5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선수학습,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학습 목표, 무엇을 배울 것인지 목표, 그리고 학생들이 이번 주에 할 내용, 정폭회로, 개요, 정폭회로가 무엇인지,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반복해서 듣고 필기를 해서 책을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학습 목표는 정폭회로의 필요성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정폭회로의 입출력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정폭회로의 동작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습 목표를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읽음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 내가 학습을 목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습을 처음으로 정폭회로의 필요성과 원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정폭회로가 왜 필요한가? 정폭회로는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를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들을 수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멀리 있으면은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라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정폭 키우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폭회로는 정폭 장치는 초기에는 라디오, TV, 오디오 이런 전자제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려면은 스피커에 그 규격에 맞게끔 신호를 정폭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정폭회로가 20세기까지는 정폭회로는 주로 사람의 소리, 우리 주변의 소리를 정폭시키는데 많이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넘어옴으로 해서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에서는 센스, 즉 소리라든지 물체를 감지하는 이런 신호들을 정폭을 시켜서 우리 기계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아파트 앞에 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문이 사람이 서면은 감지를 해서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문을 스스로 닫고 이런 것이 일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센서 신호는 우리 사람의 소리보다 상당히 신호가 약합니다. 이런 신호를 정폭을 시켜서 우리 주위에 사용되는 기기 신호에 맞게끔 정폭을 시키는 것이 최근에 와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